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최근 몇 년 동안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와 탄핵,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등 일련의 국가적 대소사를 거치면서 국가, 정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헌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헌법 읽는 사람이 늘어나고 헌법 관련 서적도 많이 출간되었고요. 특히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못 누렸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으로서만의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향해서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라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요. 구하-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헌법이 점점 법으로서의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탄핵 이후 헌법이 또다시 힘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어기는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으로 헌법을 읽고 알고 또 헌법을 지키라고 국가나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헌법의 힘도 다시 회복되고 더 세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헌법 조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은 무엇인가? 법이 뭘까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체가 되는 인간만큼 오래 걸리는 동물이 없어요. 고래나 코끼리 같이 덩치가 큰 동물조차도 태어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리를 따라 다닐 수 있게 되지만 인간은 제대로 걷고 무리와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보장되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걷지 못하는 아기가 야생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겠죠. 긴 시간 동안 보살펴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전제로 한 생명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스에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훌륭하다고 하기 위해 쓰인 미사여구나 인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를 전체로 한 동물이라는 생물학적 특징을 잡아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뇌는 독립적 사고가 가능하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조로 진화해 왔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뇌과학에서조차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없이 살아가려면 서로 지켜야 할 규칙, 사회 구성 원리, 운영 원리, 자원, 배분,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 놔야 돼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만약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라면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다양한 규칙 중에서 특히 국가 등 공적 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게 바로 법이에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선 왕정이나 과두정하에서는 법이라는 사회 구성 원리와 운영 원리를
왕이나 귀족들이 만들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왕이나 귀족들의 지배를 관철하고 강제하는 수단의 성격을 함께 띠게 됩니다. 반면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법이란 오히려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의미를 가져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소중하다는 관념이 도입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념이 생기면서 법을 국민이 만들게 되었어요.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면서 발전해 왔던 거죠. 물론 아직도 위정자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법의 아버지, 어머니 격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이 있죠.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법률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법률은 뭘까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법률은 헌법 아래, 바로 아래 단계의 법인데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다른 점 중 하나가 헌법 제정에는 국민과 국회가 관여하지만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는 거예요. 법률 다음은 명령입니다.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명령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으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을 떼어서 구체적인 명령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만드는 것을 대통령령, 각 부에서 만드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규칙이 있는데 보통 어떤 기관의 내부적인 상황들을 정해요. 명령까지는 통상 대국민적 효력이 있지만 규칙 정도로 내려가면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 내부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 효력이 각각 달라요. 규칙 아래에는 조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은평구는 은평구 조례가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가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는데 사회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다양한 규칙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규칙 중에 국가 등이 뒷받침하는 것을 특히 법이라 하며 법에는 헌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 법률 밑에 명령과 규칙,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헌법의 특수성, 법 중 최상위에 있는 헌법은 다른 법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앞에서 헌법은 다른 모든 법의 아버지, 어머니 격이라 했는데 이렇게 다른 법의 부모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모든 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헌법의 특수한 지위예요. 내용 면에서도 헌법은 특수합니다. 헌법에는 나라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등 법이 정한 사회 운영 원리, 구성 원리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을 남다르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겁니다. 우선 헌법의 특수한 지위에 대해 알아보죠. 헌법은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하며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법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해요. 이게 헌법의 우월성인데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으로 판단되면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담당하는 기관은 각기 달라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법률 밑의 명령이 그 위의 법률이나 더 위헌인 헌법을 위반할 수도 없어요. 위수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집회 대책으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시끄러웠잖아요. 위수령은 헌법도 법률도 아닌 국방부 훈령인데 일정한 지역의 군병력을 동원하여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수령이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낡아진 뒤에는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음에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면 그 효력이 존재할 수 없어요. 다음은 헌법의 내용적 특수성입니다. 다른 법과 달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뼈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은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정해 놓았어요. 대통령제 국가인지 이원 집정부제 국가인지 의원 내각제 국가인지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도 정해놓았어요. 예를 들어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누가 대법원장이 될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국회는 동의 또는 부동의만 합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 헌법이 이런 부분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내용대로 권력기관들이 구성되고 운영되겠죠. 예를 들어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즉 누가 대법원장이 될지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사법부가 구성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한 표결 행위는 없어지는 대신 국회에서 여러 당이 모여서 누가 대법원장을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합의하는 장면이 연출되겠죠. 헌법은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국민의 역할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과 상법 등 법률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또한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기본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권리를 말하고 기본권은 인권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 1항을 한번 보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인권도 헌법에 명시된 인권, 기본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보장해야 할 인권을 전부 다 헌법에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 나 이렇게 헌법 조문을 헌법도 무한정, 음, 헌법 조문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어서 인권 중에서 몇몇 기본권만 담은 것일 뿐 나머지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담겨 있는 인권은 담겨 있지 않은 인권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긴 해요. 얼마나 중요하며 많고 많은 인권 중에서 헌법에 직접 담기도록 선택되었을까 하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국민의 의무도 헌법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이 지는 의무를 헌법에 써놓았을까요? 의무를 잘 지키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에 정해놓은 의무 이외의 의무를 국가가 함부로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국민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기속되어 있다고 보지만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권한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이 갖고 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헌법 1조 2항에 딱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운영 원리나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헌법은 당연히 국민이 만들고 고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할 때 국민투표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넣어뒀습니다. 이거야말로 헌법을 정당화하는 근거예요. 법률가 법률과 명령 등, 법률과 명령 등은 국민이 만들지 않죠.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법률을, 행정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헌법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제1공화국 헌법은 재헌의회에서 기초심의 통과된 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을 위임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헌법의 구조. 다음으로 헌법의 구조, 전체 구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헌법에는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법 가운데 전문을 가지고 있는 법은 몇 개나 될까요? 한 개예요. 헌법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굉장히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전문을 둔 거예요. 전문에 이어 본문이 나오는데 헌법 본문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총강으로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담겨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3장에서부터는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헌법에 나오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국회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장은 정부로 1절은 대통령, 2절은 행정부를 다루고 2절에서는 행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시원에 대해 규정합니다. 5장은 법원이에요. 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드는 곳 입법부, 국민의 일상생활에 널리 법을 집행하는 곳 행정부, 개별 사건에 법을 적용하는 곳 사법부로 나누고 그 순서대로 헌법에서 다루는 것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검찰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대통령과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수반이 개혁하겠다는 것이어서 상권 분립과는 관계없습니다. 경찰은 어떤가요?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에요. 2018년 6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서명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인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서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각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보좌하는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수석이 등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은 헌법재판소, 7장은 선거관리, 8장은 지방정치, 9장은 경제, 10장은 헌법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장의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선 국가의 구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1장. 그리고 나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2장.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은 3장부터 나와요. 앞서 언급했듯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3장.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국회를 먼저 다룬 것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하죠. 그런데 입법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먼저 다룹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행정부 4장, 법원 5장, 헌법재판소 6장을 다뤄요. 전체 130개 조항이 이 10개의 장에 나누어져 있어요. 1장은 1조부터 9조까지, 2장은 10조부터 39조까지, 3장은 40조부터 65조까지, 4장은 66조부터 100조까지, 5장은 101조부터 110조까지, 6장은 111조부터 113조까지, 7장은 114조부터 116조까지, 8장은 117조부터 118조까지, 9장은 119조부터 127조까지, 10장은 128조부터 130조까지입니다. 정부에 관한 사장이 가장 많은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헌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헌법의 특수성과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할까요?